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각각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쌤이 어려운 말을 좀 많이 써놓고 복잡한 예문들을 많이 써놨지만 그냥 예문이 많을 뿐이야. 쫄지 마. 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 3개 있어요. 선어말 어미, 관형 사형 어미, 시간 부사 이렇게 3가지 있거든요. 여러분, 선어말 어미란 무엇일까요? 관형 사형 어미란 무엇일까요? 어미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쌤이 예전에 올려놨던 어미 관련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링크를 쌤이 댓글에 남겨줄 테니까 그걸로 공부를 꼭 하고 오도록 하세요. 자, 선어말 어미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리었다. 얘들아, 내리다까지가 어간이야, 그치? 자, 내리다 라는 말은 꼭 뒤에 어미가 와야 돼. 내리다, 내리고, 내리지, 내리어서 이렇게 어미가 와야 돼요. 근데 요 케이스는 지금 어미가 2개 붙은 거야. 얘들아, 어미가 2개 붙잖아? 그러면 말의 끝에 온 거. 자, 어시랑 다 중에 누가 끝에 있어요? 다가 끝에 있죠. 다 같은 친구를 어말어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엇은 어말어미 앞에 선행한다, 그쵸? 이 친구들을 우리가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오는 친구들이 선어말 어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리었다 하면 과거에 내린 거죠. 지금 바로 하는 지금 이 시점 말고 새벽에 내린 거니까 엇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리었다 요 말 줄여서 쓰면 어떻게 써요? 내렸다 이렇게 쓴다, 그쵸? 그래서 내렸다라는 거를 보고 엇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직 숙제를 못했다. 아직 숙제를 못했어. 어제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학원에 가는데 큰일 날 거야. 아직 숙제를 못했다. 여러분, 하다라는 어간에 어미가 지금 몇 개 붙었어요? 2개 붙었어요. 자, 어미 2개 중에서 맨 끝에 오는 어미는 어말 어미 이렇게 말하겠네요. 어말의 이 말자가 끝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온 이 at은 어말 어미 앞에 선행한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요? 선어말 어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그렇다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는 엇도 있고 at도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엇과 at은 둘이 똑같아요. 앞에 오는 말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 형태 관계에 있다 그래요. 기능이 똑같은 애들이야. 근데 모습만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요 이 형태는 우리가 이렇게 써요. at이랑 엇은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at, 엇 그냥 같이 써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학교에 갔다. 그가 학교에 갔다. 여기도 어간은 가다. 어미 2개 붙었는데 중간에 온 at을 통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갔다 우리 줄여서 어떻게 써요? 갔다. 여러분, 갔다라는 말을 보고 at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있다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밥을 먹었다. 자, 이번에도 어간은 먹까지. 그 다음에 어미가 2개 붙었고 엇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냈어요. 궁금해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살짝 언급을 해주자면 여러분, 아는 앞에가 아 같은 게 올 때 아를 쓰는 거예요. 어는 앞에 어 같은 친구가 올 때 어를 쓰는 거예요. 아는 악, 어는 어, 그 다음에 오는 아, 우는 어 이렇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찌됐건 at과 ot은 똑같다. 기능이 똑같다. 이까지만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리었었다. 여러분, 내리었었다 이 말 우리 줄여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시나요? 내렸었다 이렇게 해요. 내렸었다. 여러분, 내렸었다를 보고는 여러분이 내리에 어썸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붙었고 그 다음에 다가 붙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혹시라도 요 어미를 보고 선어말 어미가 2개 붙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1개예요. 엇은 1개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는 at,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자, 여러분, 도 at이랑 at처럼 서로 쌍둥이 관계에 있는 이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에요. 요 선어말 어미. 두 가지 우리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볼게요.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랑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렸었다. 요 문장 두 가지 의미 차이 혹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리었었다. 어때요? 뭐가 좀 더 옛날 일 같아? 밑에 거가 좀 더 옛날 일 같아? 위에 거가 좀 더 옛날 일 같아? 내렸다, 내렸었다. 요게 좀 더 옛날 일 같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는 대과거 뭐 이런 표현 많이 쓴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한국어 문법에서는 대과거 이런 표현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 assot이라는 건 보통 상태의 단절을 뜻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꽃이 피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 꽃이 피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월에 저기 꽃 피었다. 저기 꽃 피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 꽃이 피었다라는 말은 이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이제 끝났다는 거야? 지속되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근데 야, 3월에는 여기 꽃이 되게 예쁘게 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할 때는 꽃이 피었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꽃이 피었었다를 쓰면 그 상태가 이제 단절된 거야. 더 이상은 꽃이 피어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때 assot을 많이 써요. 여러분, 그래서 assot, 이런 말을 쓰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단절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거 정말 예뻤다. 여러분, 예뻤다는 예쁘다라는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 뭐가 붙은 거예요? ot이 붙은 거예요. 그렇다면 동사에는 at 또는 ot이 붙을 수 있고 형용사에도 마찬가지로 at 또는 ot이 붙을 수 있다는 점 확인했죠? 여러분,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at, ot은 동사든 형용사든 크게 구분 없이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나는 작년에 회장이었다. 나는 작년에 회장이었다. 여러분, 나는 작년에 회장이었다의 요 이다는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얘 정체가 뭐냐면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자, 여러분, 이다가 왜 서술격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몰라도 돼. 이다는 서술격 조사다. 요까지는 무조건 알아주세요. 자, 여러분, 이다는 서술격 조사인데 이다라는 애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다, 이고, 이지, 이어서. 이다, 이고, 이지, 이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서술격 조사에는 뭐가 붙을 수 있냐면 어미가 붙을 수 있어요. 나는 작년에 회장이었다 하면은 지금 어미가 몇 개 붙었어요? 어미가 2개 붙었어요. 자, 그럼 말의 끝에 온 다는 어말 어미겠지. ot은 뭐겠어? 선어말 어미겠지. 그러면 at, ot이라는 선어말 어미는 동사에도 붙고 형용사에도 붙고 어디에도 붙는 거예요? 서술격 조사에도 똑같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거 정말 예쁘더라. 예쁘더라. 그가 학교에 가더라. 여러분, 요런 문장을 보면 선어말 어미 이번에는 뭐가 보여요? 더라는 게 보여요. 더 보여요. 그죠? 자, 그러면 3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는 더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 근데 이 더라는 친구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거 정말 예쁘더라. 그가 학교에 가더라. 근데 이거는 예뻤다. 예쁘더라. 의미가 조금 다르죠. ot을 썼을 때랑 더를 썼을 때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가 학교에 갔다랑 가더라 조금 다른 거야. 얘들아, 더가 있으면 어떤 의미를 더해줄 수 있냐면 약간 회상의 의미. 내가 어제 봤던 거를 떠올리는 의미를 좀 더해줄 수 있어요. 아까 ot은 뭐였죠? 단절의 의미였다. 그쵸? 더는 회상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외국인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워낙 요즘 한국어가 핫하니까 외국에서 여러분도 나중에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차이가 있어, 요런 의미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면 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까지 공부했고 여러분 요 문장 한번 봅시다. 내일 시험 망했다. 내일 시험 망했다. 여러분 이 문장 지금 특이해요. 왜냐하면 망하다 동사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이 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 망하는 요 행위 있죠? 요 사건 있죠? 발화시보다 이전에 일어났어요? 아니면 발화시 이후 내일 일어날 거야? 내일 일어날 거야. 발화시 이후에 일어날 거야. 근데 왜 과거 시제 썼을까?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전에 일어나야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케이스에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이후인데 어떻게 과거 시제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한 미래라서 그래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일 시험 망하는 건 확실히 정해져 있지. 그럴 때는 우리가 난 내일 시험 망했다. 나는 이따가 학원 가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미래가 확실히 정해져 있을 때는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 기억나시나요? 관형어라는 것을 정복하면 돼. 얘들아, 쌤이 이 관형사형 어미를 가르칠 때마다 정말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 예비고1 때부터 관형사형 어미만 알면 고1 국어가 술술 풀린다. 이렇게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애들한테 막 관형사형 어미를 주입하거든요. 근데 관형사형 어미를 지금 몇 월이야? 5월이지 6월이지 5월 6월이 돼도 몰라 애들이. 그 중간고사 치기 직전에는 관형사형 어미를 아는 것 같거든. 근데 또 중간고사 끝나고 오면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또 까먹고 돌아오더라고. 관형사형 어미만 알면 되는데 좌절스러워요. 근데 내가 예측 하나 할게. 2학기 되잖아. 2학기 되면 또 관형사형 어미 나오거든요. 또 까먹어요. 또 모르고 있어. 그때는 또 여름방학이 지났으니까 또 모를 수 있는데 아무튼 관형사형 어미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번만 더 배워봅시다. 여러분 관형어라는 것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 관형어라 그래요. 그 소녀, 그가 소녀를 꾸며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부산에 있는 소녀야. 그러면 부산 소녀야. 부산이라는 명사가 소녀를 꾸며주는 관형어 자리에 왔어요. 그죠? 또 관형어가 명사를 꾸며주는 케이스에 어떤 게 있냐면 달리는 소녀. 자, 여러분 달리는이 소녀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달리다는 품사가 뭐예요? 달리다 품사가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가 어떻게 관형어 자리에 왔어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었기 때문에 관형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쁜 소녀 이 말은 어때요? 예쁜이라는 말이 소녀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되었죠. 근데 예쁘다, 예쁘는 예쁘다라는 원형을 가진 형용사예요. 여러분 형용사가 어떻게 관형어 자리에 왔을까요? 니은이 붙어서 관형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는이나 니은 같은 애를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대요. 내가 어제 먹은 빵. 얘들아, 빵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를 찾아봐. 뭐가 꾸며주고 있어? 먹은이 빵을 꾸며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먹은 요 관형어는 원형이 뭐예요? 맞아요. 먹다라는 동사가 원형이에요. 그쵸? 먹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관형어 자리에 왔을까요?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제 먹은 빵 언제 먹었어? 먹은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죠. 어제죠. 그러니까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하던 겨울. 자, 이번에도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어디가 명사를 꾸며주죠? 졸업하더니 겨울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어야? 관형어야. 그쵸? 자, 그러면 요 관형어 자리에 이번에는 졸업하다라는 동사가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붙어서 졸업하다라는 동사가 관형어가 되었나요? 네, 던이라는 말이 붙어서 졸업하다라는 동사가 관형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던이라는 것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해보자. 은이라는 거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두 번째, 던이라는 거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atot이랑 atot이 똑같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은은 요 니은 이렇게도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간 소녀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언제 갔어요? 지금 가요? 아니면 아까 간 거야? 아까 갔을 때 우리가 간 소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간 소녀를 보면 가에다가 니은이 딱 붙었단 말이죠. 여러분, 은과 니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 괄호하고 니은 이렇게 많이 써요. 왜냐면 은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형태로 기억을 해두시면 틀리지 않고 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귀엽던 아이가 이제 다 컸다. 자, 이번에 관형어 한번 찾아볼까요? 귀엽더니 아이를 꾸며주는 관형어다. 그쵸? 자, 여러분, 원형이 뭔가요? 귀엽다라는 형용사예요. 자, 귀엽다라는 형용사에 뭐가 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던이 붙어서 과거 시제의 관형어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던, 아까 찾았던 그 던이다. 그쵸? 학생이던 나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다. 자, 이번에도 나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학생이던 이라는 자리를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학생이던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학생이다 라는 말에 던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쌤이 이다 설명 못해도 되고 요 이름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요 이름 뭐예요? 서술격 조사예요. 자, 그래서 이다라는 말은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지, 학생이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학생이던, 던이라는 말이 딱 붙으면 과거 시제의 관형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확인할 수 있는 거, 던이라는 애는 동사에도 붙고 형용사에도 붙고 예쁘던, 귀엽던,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에도 던이 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 내가 어제 먹은 빵. 자, 여러분, 은이라는 친구는 동사에만 붙어요. 동사 only.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닌데요. 예쁜 소녀. 이거는 형용사에도 붙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니은 붙은 거 맞아. 여기 은 붙은 거 맞아. 맞아. 형용사에 니은이 붙었어. 은이 붙었어. 근데 얘네 둘은 다른 은이야. 얘들아, 쌤이 여기서 은, 이 동사에만 붙는다는 거는 과거 시제의 은이 동사에만 붙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쁜 소녀의 이 니은은 있잖아. 예쁜 소녀. 어제 예뻤다는 거야? 지금 예쁘다는 거야? 지금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에 붙은 은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요. 쌤이 여기서 과거 시제의 은은 동사에만 붙는다라는 거는 요 은이 과거 시제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현재 시제의 은은 형용사에만 붙는 거고 과거 시제의 은은 동사에만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요 먹은이라는 말을 보고 이게 과거에 먹었다는 거를 나타낸다. 과거 시제다 만 알면 돼.
얘들아, 이거를 알려면 막 이걸 외워야 되겠어? 은은 과거 시제 동사에만 붙고 더는 동사 형용사 다 붙고 얘들아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요 관형사용 어미는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지 말고 그냥 요 문장을 딱 주어졌을 때 요 문장이 딱 주어졌을 때 요게 과거 시제인지 판단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괜찮아요. 알았죠? 또는 좀 내가 심화적으로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내가 일일이 만들어 볼 수 있으면 괜찮아요. 먹은 빵은 과거고 먹는 빵은 현재다 라고만 말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예쁘던 소녀는 과거고 예쁜 소녀는 현재다. 요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관형사용 어미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따가 현재 시제 할 때도 쌤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세 번째 방법은 시간 부사어예요. 여러분 부사어가 뭔지 아나요? 부사어는 동사나 형용사나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꾸며주는 부분을 부사어라 그러는데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어제 비가 내렸다. 얘들아 주어 뭐야? 비가. 서술어 뭐야? 내렸다. 얘들아 그러면 어제는 뭐를 꾸며주는 거야? 내린 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언제 내렸는데 어제 내렸어. 그래서 요 어제라는 거는 이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은 부사어예요.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어예요.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제, 그 다음에 나는 작년에는 공부 안 했다. 주어 찾아볼까? 나는. 서술어가 뭐야? 공부 안 했다. 뭐 서술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작년에는이 뭐를 꾸며줘요? 공부 안 한 요 시점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어제 이런 애들은 꼭 필요하지는 않은 부사어라 그래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통해서도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과거 시제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선어말 어미, 관형사용 어미, 시간 부사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봤고요. 여러분 현재 시제도 똑같이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붙는 선어말 어미가 당연히 붙는 관형사용 어미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거를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예문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이번 시험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높임 표현도 그렇고 시제도 그렇고 피동 표현도 그렇고 예문을 많이 접하면 많이 접할수록 개념이 명백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쪽으로 이번에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내일 현재 시제로 만납시다. 안녕.